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정치 뉴스는 이 정치 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분들과 인터뷰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죠. 그거 말고도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김영민 아나운서 대신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려주셨던 분입니다. 이태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예, 뭐 난리가 났어요. 왜 이태현 아나운서 안 나오느냐 막. 친구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 이태현 아나운서님은. 네, 제가 네? 사람을 좀 동원했습니다. 야, 근데 아니 지금 비 오는 거 알아요? 우산 네. 있어요? 우산은 안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구나. 네, 정면 승부 끝까지 들으면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 사회생활로 마무리까지 아주 상큼합니다. 날씨는 을씨년스러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정말 이 상큼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받은 충격만큼 이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퇴근길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저녁 7시 30분부터 3개 차로를 이용해서 서울역을 지나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거리 행진도 벌였거든요.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에 맞춰서 피켓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이 시민들은 용산구 남영역 사거리까지 행진한 뒤에 밤 8시 50분쯤 해산하면서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촛불을 든 건 지난 2016년이죠.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해 이후로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지금은 저는 조금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때는 의혹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전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뭐 대전, 광주 뭐 다 이런 데서도 지금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나는 이번엔 광장에 좀 나가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장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진보 보수의 상황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고요. 5.18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의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동대구역 광장과 함께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고요. 오후까지 관련 행사가 쭉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규탄과 정권 퇴진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까지 부산 진구 서면에서는 군사반란 계엄폭거 내란 범죄자 윤석열 즉각퇴진 부산시민대회를 매일매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원 지역도 촛불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어제 오후 7시부터 춘천시 석사동 거두사거리 일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고요. 또 강릉 지역의 시민 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꾸려진
윤석열 탄핵 강릉 비상행동 측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탄핵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 경기, 인천, 전북에서는 전주, 또 제주 등지에서도 이런 각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촛불 전국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그 솔직한 얘기로 이 내란죄 적용 여부는 이 법조계나 법학자들 사이에 그 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법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탄핵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급보다는 단순할 것이다 사안이. 왜냐하면 뭐 팩트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비상계엄 이 선포 문제가 의료계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 그러니까 이게 여의정 협의체가 어떻게 좀 뭐 저는 사실 의학 교수 협의회 대한의협인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 정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직 물 건너가는 분위기예요? 네, 의정 갈등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특히 저도 놀랐던 게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SNS를 통해서 포고령이 쭉 확산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마치 의료계를 저격하는 것 같은 그 포고령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죠. 대한병원협회가 오늘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병원협회는 오늘 오전에 상임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고요. 이성규 병협회장이 일단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병협 내 의계특위위원회 사의 표명이 있었고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개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딱 한 단어 때문에 지금 의료계. 근데 저도 사실 이 단어 너무 놀라는 게 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맞습니다. 예. 병협은 계엄 선포 직후에 이 계엄 사령부가 공개한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복귀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엄 사령부 1호 포고령에 있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아직 뭐 지금이 무슨 전쟁식입니까? 아니면 적국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워딩이 너무 강해서 너무 세요. 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면서 국민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온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전반적으로 이미 사직 처리된 만큼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계엄사령부가 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계엄령 이후에 예정됐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또 향후 의료개혁을 이끌어갈 동력도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악수를 뒀다는 데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아까 뭐 지상파 방송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제가 하는 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몇 가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실 동원된 장병들 이 장병들은 명령을 받아서 지금 동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명령을 내린 쪽 물론 올라가면 대통령이겠지만 아니 그거보다도 어떤 그런 걸 동조해서 했던 그 군 고위 간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만 이게 정말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서 그게 전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이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미국, 영국, 일본 할 거 없이 여러 매체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 매체 비상계엄 선포하고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이번 사태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는가 하면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송출된 보도 영상은 중국의 SNS인 바이두 등에서 매체별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또 관영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이다.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요. 모든 줄거리가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 같다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계의 양극화와 반대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거든요.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은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사실상 쿠데타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배경에 대해서 자체적인 해석을 내놨어요. 근데 이 해석이 살짝 좀 굴욕적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배경에 있었다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전 세계의 적이 되기로 선포하는 일이 영화나 소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비꼬기도 한 거죠. 중국 누리꾼들도 한국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현재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와 SNS 웨이보에는 이 계엄령 관련 검색어가 어제 내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네. 중국 정부는 지금 공식 발표가 없죠? 네,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데요. 지난 3일 밤에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이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안전의식을 강화해라.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신중하라 정도로만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마무리돼가는 어제 오전에 이제 한국의 사회 질서가 정상이 됐고 한국 내 중국 시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만 추가 공지로 안내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그 신화통신에 있어서의 어떤 쿠데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 매체죠. 이 Foreign Policy 여기에서는 셀프 쿠데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해요. 이게 참고적으로 최근 이렇게 보면 OECD 국가 중에 비상계엄하는 나라가 코로나 때 캐나다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백신 문제로 시위를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되는데 시위까지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세대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 하여간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아마 김영민 아나운서가 원래 자리를 지키러 올 겁니다. 이거 막 실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